강원도 인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청소 중 가슴 통증을 느껴 보건실을 찾은 청소관리사. 보건교사는 급성 심근경색임을 직감하고 다른 교직원들과 함께 응급처치를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대처했는데, 동료 직원을 구하기 위해 나선 기린 초등학교 교사들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시간입니다.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었죠. 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동료 직원을 구하는 아주 훈훈한 얘기입니다. 네, 일단 사건 발생한 날이 스승의 날 15일이었고요. 강원도 인제의 기린 초등학교에 계시는 박민영 보건 선생님이 오늘의 사건 주인공입니다. 사건 발생한 날이 지난 1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이 초등학교의 청소 관리사로 근무하는 50대 여성이 청소를 하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서 교내 보건실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있던 오늘의 주인공 박민영 보건교사, 이 여성의 상태를 보니까 심근경색이다라는 것을 직감을 해요.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응급처치를 시행을 했고요. 이 과정에 이준수 선생님도 함께 와서 응급처치 매뉴얼에 따라 함께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50대 여성은 대형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돼서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극적이네요, 상황이요. 네. 박민영 보건교사가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 명치가 아프다고 해서 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체한 줄 알고 문진을 하고 있는 도중에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식은땀을 흘리시기도 하고 명치가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서 있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제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요. 심근경색이다라는 느낌이 바로 와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19에서는 이제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근처에 있는 119 소방대원이 딴 환자를 이송을 한 상태라고 해서 한 2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서 그건 좀 곤란하다. 빨리 오셔야 된다. 그러면은 중간 지점에서 좀 만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러고 119 대원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중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니까 제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근데 속이 안 좋다 이렇게 찾아오면 그냥 체한 줄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맞아요. 판단을 잘했어요. 급성 심근경색 초기 증세가 비슷한가 봐요. 저도 이런 경우 몇 번 들었는데 처음엔 체한 것 같고 속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오는데, 처음에 이 선생님도 박민영 선생님도 그런 줄 알고 봤더니 점점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식은땀 나고 이러니까 이게 심근경색인가라는 의심을 바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9에 바로 신고한 것도 사실 신속한 정확한 대처였었고, 일단 명치의 통증이 심한 것, 그리고 어깨나 손에 방사통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심근경색의 증세라고 합니다. 근데 박민영 선생님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빠른 조치를 했고요. 일단은 이분이 계속 계시면서도 의식을 잃지는 않았는데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했고 고통이 숨을 쉬는 것도 힘들 정도의 고통을 느껴왔다라고 해요. 이 과정에 상당히 잘 대처를 하신 거죠. 예, 이제 그 박민영 이제 교사가 심근경색이라는 것을 알고 예. 바로 이제 119 이제 신고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심근경색인 거를 아는 것도 아마 보건교사니까 네. 가능했을 것 같아요. 손발이 저리고 뭐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19에 신고를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119는 이미 다른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구급대원이 와야 될 입장인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분이 중간 지점에 아까 나오셨잖아요. 말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 그럼 만나자.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들 차를 대기시켜가지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혈압 체크를 계속하고요. 산소가 부족하지 않게 휴대용 산소를 이용해서 계속 심호흡을 시키면서 다른 그 구급대하고 중간 지점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거예요. 이제 구급대를 만나야 되는데 구급대 올 시간하고 이게 여러 가지 계산해 보니까 네. 위험한 상황이니까 휴게소 이제 중간 지점에 만나자고 하는 제안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학교 직원의 소식을 들은 이준수 교사가 바로 차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듣고 오겠습니다. 그 스승의 날 맞이해서 교직원 체육 행사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급하게 체육관으로 달려오시더니 교직원분이 쓰러지셨다고 급하다고 해서 보건실로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구급차는 올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차를 제가 갔다가 됐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뒷것으로 저희 차에 실어서 제가 운전해서 이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막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뒷좌석에서 이제 보건 선생님께서 쓰러지신 분을 의식을 차릴 수 있도록 응급처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 도로라서 편도 1차선이거든요.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날따라. 굉장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뒤에서. 그래서 저도 너무 조급해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준수 교사는 이제 안전하게 이제 휴게소까지 이제 운전해서 무사히 도착을 했고 또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휴게소에서 구급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박민영 교사가 이제 인계하고 가도 되는데 구급대를 또 따라갑니다. 박민영 교사가. 네, 상황 설명도 해줘야 되고요. 또 같은 학교 같이 일하는 직원분인데 내가 이렇게 보내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병원까지 또 같이 갑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 아프신 분께서 계속 고통을 너무 많이 호소를 하니까 손을 딱 잡아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말을 계속 걸어주셨다고 해요. 여기서 의식을 잃으면 심폐소생술까지 해야 될 상황이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잡아주면서 안정감도 주고 또 말 계속 걸면서 어떤 다른 주의를 흐트러뜨림으로써 정신을 잃지 않게까지 하는 현명한 처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 CCTV 보면 다 뛰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마 굉장히 초조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1분 1초가 지금 정말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골든타임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사실 정답이죠. 지금 그래도 의식을 유지한 채 빨리 행동을 해가지고 40분 안에 병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게 주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도착했다는 게 중요하고 바로 신속하게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0분에서 20분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병원에서도 10분에서 20분만 늦어서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제대로 대처했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수술이 잘 돼서 좀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금 그저께 화요일이죠. 출근하셨답니다. 예. 출근하셨다는데 저도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라고 봤더니 병원에서도 무리해서 운동하는 거는 좋지 않지만 예. 너무 가만히 있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에서 지금 그저께부터 학교에서 다시 지금 저 차에 실려갔던 분이 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이준수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박민영 선생님도 그렇지만 지금 학교 교직원들 다 나와서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들 것 다 들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유 신속하게 빨리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신속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두 선생님이 위급한 상황에 잘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요, 이 박민영 보건교사 이분은 준비된 보건교사네요. 보니까 처음에 간호학과에 들어갈 때부터 보건교사에 대한 어떤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실무 경력을 쌓자는 의미로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요. 3년 전에 이제 이 학교 보건교사로 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이 수술실 파트에서 근무를 하면서 뭐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다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거를 보면서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사전에 그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준비된 보건교사 분이었고요. 예. 이준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보건교사 되시는 분이 평소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좀 강의도 하고 일정 부분 자주는 아니지만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 교육을 받고 대처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두 분만 한 건 아니잖아요. 아까 그러네요. 그 화면 예. 보니까 선생님들 전부 뛰어나오셨던데요. 그러니까 한마음 예. 한뜻 됐어요. 자,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학교에 돌아온 이 직원을 보고 두 교사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박민영 보건교사와 이준수 교사에게 또 들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정말 너무 걱정되고 너무 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빨리 가서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정말 기쁘더라고요, 정말.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오셨는데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했는데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하셔서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평소에도 이제 사실 자주 뵈서 살갑게 지냈는데 갑자기 아프셔서 오니까 마치 진짜 저희 부모님이 그러신 것 같이 마음이 너무 조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만나서 이제 악수하고 손잡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그게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참 따뜻한 게 네. 이분이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청소하는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냥 어머니 같이 느꼈다는 거 보니까 그래요. 이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밝은 모습을 다시 만나게 네.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 덕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박민영 보건교사나 이준수 교사나 너무나 기쁘고 또 행복하고 좀 나오기만 마음이 뭉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또 저는 보면 이렇게 같이 뛰어다니는 모습 보니까 이 네. 학교 분위기가 상당히 그대로 읽혀지거든요. 네. 그리고 뭐 네. 본인 혼자 잘해서 한 게 아니라는 항상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나오는 네. 얘기입니다. 교감 선생님한테 요청해서 빨리 차로 옮겨야 된다. 119 못 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준수 교사까지 나서서 저렇게 이송을 해서 안전하게 뭐 한 분의 생명을 구한 상황이었으니까 참 저도 보기 좋습니다. 이 사건이 저 스승의 날에 그러니까요. 그날 5월 5월 15일이었는데 그 교직원 살린 선생님들인데 생명을 구한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마음 한 뜻해서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구한 얘기를 끝으로 오늘 인사를 예. 나누겠습니다.